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12월 22일 목요일 오후 5시 46분이고 비트코인 현재 2180만원대. 원화 차트의 형태는 여전히 안 좋죠. 이 구간에서 내려찍고 반등 나왔다가 좀 도로 흘러내리는 그림. 자, 그랬을 때 여기를 이제 뚫고 이런 식으로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그림을 좀 그려주고 있고, 이 구간에서 올리고 내려 찍으면서 매물대 다 붕괴시켜 버렸기 때문에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형태의 차트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 그에 반해서 달러 차트는 아직까지 이 박스 하단을 그래도 이제 침해하지는 않으면서 현재 16,820달러 선, 그러니까 이제 이 박스권 안에서 현재 움직임이 좀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계속적으로 거의 주말과도 같은 옆으로 빼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이번 주 주중에는 좀 특별한 움직임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초반부에 이제 큰 하락 이후에 지금 이제 옆으로 빼는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이번 주에 큰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주말이면은 크리스마스, 그리고 이제 완전한 연말 시즌으로 접어들면은 사실상 좀 더 움직임이 좀 없어질 수도 있다. 왜냐면 이 시즌, 이 연말 시즌에는 사실상 뭐 기업들이나 이제 투자 기관들도 이익이나 물량들을 좀 팔고 어느 정도 좀 세금도 내야 되고, 세금 정리 부분, 이제 그다음에 이제 연말에 여러가지 이제 22년도 1년을 정리하면서 굉장히 좀 바쁜 시즌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좀 상당히 조금 약간 빠지는 분위기로 갈 수가 있다. 그리고 증시에는 항상 1월 효과라는 게 있죠. 자, 바로 이런 식으로 1월 달에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호재가 없음에도 1월에 주가 상승률이 다른 달에 비해 크게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1월 효과인데, 중요한 건 이 1월 효과는 왜 나오냐. 12월 연말에 팔면서 차익 실현을 다 하면서 이익, 그러니까 이익이라는 거는 이제 펀드 매니저의 실적이거든요. 펀드 매니저들도 물론 뭐 2022년 같은 경우에는 뭐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빠지는 분위기로 온 거는 맞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12월에 공격적인 매수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1월에 커버링이 들어오면서 22년 한 해 동안 쭉 빠졌던 주가가 1월에 좀 반짝 반등이 나오는 이런 것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12월 달을 지금처럼 좀 애매모호하게 계속 이제 흘러간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12월 말일경에 크게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1월 달에 큰 반등, 이런 게 또 터질 수가 있다. 충분히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12월에 움직임이 많이 안 나왔다라고 하면은 1월에 좀 더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이 박스 내에서 좀 횡보를 하는 분위기, 박스 하단에 오면은 롱을 쳤을 때 항상 이제 반등이 좀 어느 정도 좀 나와주는 그런 분위기고, 마찬가지로 박스 상단에 오면은 이제 숏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빠져주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박스권 움직임이 뭐 무제한적으로 계속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옆으로 가다가 좀 방향성이 위나 아래로 이제 나올 건데, 일단 바로 그 시점이 오늘 목요일이나 내일 정도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이번 주에 그래도 가장 눈에 띌 만한 지표 두 개가 목금에 나눠져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특히 오늘 22시 30분에 미국의 GDP 발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동시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지표가 동시에 발표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 지표가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에 친화적으로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GDP도 좀 안 좋게 나와야 되고, 신규 그러니까 실업수당을 많이 청구했다라는 거는 실업자들이 그만큼 좀 많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경제가 조금 흔들리는데 이거 금리를 더 이상 올리면 안 되겠구나라는 시그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표들이 안 좋게 나왔을 때 나스닥이라든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지표들이 좀 안 좋다, 그랬을 때 이제 롱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고, 롱 반등이 나온다 해도 무제한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 고점 자리, 지금 이 고점 자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여기를 뚫는 척 하면서 지금 17,060달러를 이런 식으로 뚫어내는 척 하다가 밑으로 오히려 내려박는 이런 움직임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조심해가면서 이런 구간이 나오게 되면 올라가는 거를 따라붙기보다 여기 돌파하는 걸 보면서, 돌파하면서 윗골이 달리는 거 보면서, 거래량 터지는 걸 보면서 숏을 잡는 거죠. 숏을 잡았을 때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걸 먹는, 자, 그런 전략이 조금 유효하지 않겠냐. 그리고 반면에 오늘 이런 식으로 내려박았으면 내일 지표 발표하면서는 반대로 반등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목금의 주요 지표들이 좀 몰려있는 상황이었고, 오늘이 이제 목요일 그리고 내일 금요일까지 해서 좀 변동성이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대응은 저희 방에서 다 해드릴 거고, 오늘도 10시 6분 13시 59분에 다 숏 들어갔어요. 자, 이런 식으로 오전부터 이 박스권 위로 오면은 숏이고 밑으로 가면 롱을 잡아볼만 하다. 근데
이 이후에 차트가 어떻게 그려졌냐면 이 구간까지 온 다음에 이렇게 빠져줬어요. 이 박스권 움직임 예상대로 좀 흘러가줬고, 자, 요런 식으로 설명드렸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여기 부근에서 드린 거죠. 요렇게 올라오고 여기서 숏이다. 요렇게 예상을 해드렸고, 바로 이렇게 10시 6분에도 숏 타점 잡아드렸습니다. 10시 6분에도 숏 진입하자. 여기였죠, 여기 10시입니다. 10시 6분에 숏 들어가서 쭉 이렇게 잘 빠져줬죠. 제대로 좀 수익을 찍혔고, 바로 요런 식으로 수익이 났습니다. 숏으로 5.6% 수익이 났고, 이후에 1시 59분에도 드렸죠. 1시 59분에도 숏 드렸는데 바로 빠져줬어요. 1시 59분에 숏, 요때죠. 1시 59분에 숏 드리고 나서 쭉 여기까지 잘 빠져줬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계속 이 구간에서 왔다 갔다 좀 하고 있다. 그리고 이따 10시 반 지표 발표면은 요즘 21시부터 움직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도 우리가 최대한 이런 타점들 잘 잡아서 수익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 요때 1시 59분에 숏 잡아들인 이후로 수익이 이렇게 식으로 쭉쭉쭉쭉 터졌죠. 자, 그래서 숏 수익으로 35%까지 이렇게 좀 수익이 터졌기 때문에, 이런 확실한 맥점 차트 분석 내용 받아보실 분들은 바로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여기 카톡방 특급 정보방 100% 무료니까 이쪽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은 계속 횡보를 해주고 있지만, 오늘과 내일 22시 30분에 발표되는 이제 주요 지표들, 미국의 GDP랑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 다음에 이제 내일 개인 소비 지출 PC 발표에 따라서 다소 이제 큰 변동성이 어느 정도 이제 나올 수가 있고, 이런 변동성이 나오는 구간에서 최대한 우리가 단기 수익을 챙기면서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장기적인 관점은 그럼 어떠냐, 이 비트코인은 이제 향후 1주, 2주, 뭐 한 달 있다가는 어떻게 되냐라는 관점을 물어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여전히 올라올 수도 있지만, 올라오면 여기 저항이 상당히 거센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왔을 때 한번 이제 숏을 노려볼 수가 있는 그런 자리가 올 거고, 대략적으로는 현재 이 박스 안에서 좀 어느 정도 횡보를 해주지 않겠냐. 바로 이제 저점은 이때 찍은 저점이 되겠죠. 바로 이제 저점은 이제 16.250 16,250달러 정도에서 박스 상단부는 좀 높게 잡았을 때 17.2K 정도까지, 그 정도 박스 안에서의 어떤 움직임이 앞으로 조금 예상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거를 하방 이탈이 나오게 된다 해도 이때처럼 V자 말아 올리기 이후에 이 박스에서 좀 놀다가 이제 추가 하락.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식으로 빼지는 않을 것 같고, 단계적으로 뺐다가 반등 한번 줬다가 이렇게 내리는 요런 그림이 나올 확률이 높겠죠. 밑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위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이 고점 라인을 충분히 넘겨주고, 그 다음에 이 윗박스에서 횡보라는 그림이 나왔을 때, 그랬을 때 이제 18K 고점 라인 박스가 되겠고, 저점은 이제 17.2가 되겠죠. 그래서 이 윗박스에서 어느 정도 노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고점 갱신, 계속 여기서 한번 고점 갱신을 해놨기 때문에, 이 다음에는 이때의 고점 자리, 바로 18,387달러가 되겠습니다. 요때 고점 자리를 또 이제 넘겨주는 그런 그림이 나왔을 때, 이거 조금 이제 우상향 하러 가는구나, 20K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구나,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단계를 밟아가면서 움직이지 않겠냐,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대세 상승의 흐름은 여전히 내년 좀 전체적인 경제 상황의 그림이 상저하고의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1분기 정도는 지나가야 금리 인상이 이제 끝나고 2월 1일과 이제 3월 정도에 25bp씩 이제 올리게 되면 이 연준의 금리 인상도 다 끝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2분기에 바닥을 찍으면서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3분기, 4분기에는 이제 금리가 동결되면서 이제 24년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시장이 쭉 반등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다. 좀 거시적으로는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1분기까지 좀 힘들 수 있어도 2분기부터는 반등의 불씨를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시즌이 오지 않겠냐. 그러니까 날이 따뜻해질 때 23년 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투자 시장도 따뜻해지는 그런 훈풍이 불어올 수가 있다. 좀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비트코인이 이 정도 하락을 주고 이 정도 거래량, 굉장한 거래량이었죠. 엄청난 역대급 비트코인 역사상 최대 거래량으로 할 수 있는 거래량을 터뜨렸던 이 구간, FTX 파동에서 터졌던 이런 역대급 거래량이 바닥에서 터졌다라는 거는 결국에 이거에 반대되는 움직임, 골파는 움직임이 조만간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고, 이랬을 때 우리가 이 구간은 이제 블랙스완 구간으로서 원래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블랙스완
검은 백조 아닙니까? 흰 백조들이 많지 검은 백조라는 건 이 세상에 좀 존재하지 않죠. 존재하지 않았어야 되는 그런 현상이 결국에 FTX 때문에 한번 터졌다가 그 고통스러운 시간, 그다음에 시장의 공포 분위기를 이겨내고 시장이 다시 회복세로 들어오는 이런 홈파기 구간이 나왔을 때 우리는 이제 진정한 바닥이었구나, 이게 바닥이었구나라는 거를 좀 확인하는 그런 구간이 될 수가 있고, 이런 비슷한 구간이 코로나 때 있었죠. 자, 바로 이 당시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원래는 이런 하락이 사실 없었어야 되는 게 맞죠. 평이하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게 맞았어요. 코로나가 안 터졌다라면 이런 그림이 나왔었겠죠. 근데 터졌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받고 골파는 구간이 나왔었다. 이제 블랙스완 구간이 이때는 이런 식으로 좀 단기간에 메워졌고, 이때 돈을 엄청나게 풀어서 이제 투자 시장이 올라가긴 했지만, 지금은 이제 돈을 빨아들이는 상황에서 조금 바닥이 좀 길어지고 있다.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으로부터 7개월 뒤부터 비트코인 상승장이 올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을 말씀을 드린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 하락 추세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이 하락 추세 이후에 옆으로 빼는 기간은 필요하다, 필연적으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추세를 돌리는 그런 기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옆으로 빼는 기간은 또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구간 이후에 또 방향을 돌리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구간이 이제 좀 길어진다라고 하면 3에서 6개월 정도를 잡고 우리가 조금 바닥 확인이 어느 정도 되는 시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이 바닥권인 건 맞지만 쉽사리 이런 V자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조금 이제 금리가 인상이 좀 끝나야겠죠. 빨리 끝나고 이제 물가도 어느 정도 잡히고, 이런 경제 전반의 신호들이 이제 조금 이제 돈을 풀어도 된다. 돈을 풀려면 물가가 잡혀야 되거든요.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돈을 풀 수는 없죠. 그럼 물가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는 흐름이 나왔을 때 미국에서도 이제 또 달러를 다시 찍어내기 시작하면서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돈을 뿌리겠죠. 그렇게 해야 이제 바이든 정부도 이제 4년마다 또 선거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 뭐 중간 이후에 말기에는 좀 돈을 풀면서 또 민심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필 수밖에 없고, 아마 그런 구간에서 투자 시장의 반등, 비트코인의 반등은 나올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은 이 구간, 푹패인 이 구간을 일단 메워주는 이런 움직임이 나와줬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바닥이 끝났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회복하는 기준은 21K가 되겠죠. 다이빙 쳤던 21K 구간을 어쨌거나 조금 좀 무슨 시간이 걸리든 무슨 방법이 쓰든 여기서 갑자기 뭐 테슬라가 이제 비트코인 대량 매집을 했다는 등 이런 뭐 트위터가 나오면서 위로 좀 쳐줬을 때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21K를 회복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바닥이 끝났고 점진적 우상향을 기대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바로 중요한 자리가 21,000달러가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시적인 관점은 지금 이제 바닥 구간이고 조금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내년 봄 이후부터는 조금 우리가 희망적인 관점을 가져도 되는 것이고, 자, 중요한 건 그럼 이제 지금이겠죠. 지금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 계속적으로 박스 저점에 내려오면 한번 롱을 도전해본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이 나올 수 있고, 이탈한다 해도 한 번에 이렇게 빠지지는 않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튕겨주고 내리는 이런 그림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한번 반등을 노려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위로 간다라고 하면 어차피 여기 또 저항이 있죠.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자리에서는 숏 진입했을 때 또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도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죠. 저항 맞을 자리에서는 저항 맞아주고, 그 다음에 저항을 뚫어내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도 N자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거고, 내려갈 때도 N자 파동을 그리면서 내려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파동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파동 안에서 우리가 이제 대방향을 읽어내고, 대방향이 롱이다. 이 채널 안에서도 저는 계속 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FOMC 이후에 대방향이 전환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꺾였죠, 이런 식으로. 빅쇼트. FOMC 이후에 호재 소멸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요때 12월 14일자 영상이에요. 12월 14일자에 빅쇼트 나올 거다. 14일이 언제였죠? 자, 요날이죠, 요날. 꼭지점 천장 찍은 날 14일, 12월 14일에 빅쇼트가 나올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후에 이렇게 빠졌죠. 자, 그래서 최대한 단기적 관점, 장기적 관점에서의 시장 분석, 그리고 차트 분석을 통해서 최대한 좀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잡아낼 것이고, 뭐 연말이든 뭐 주말이든 크리스마스든 간에 뭐 수익 낼 수 있는 자리가 나오면 계속적으로 좀 타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제 나스닥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자, 요런 식으로 어제 영상에서 요런 식의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브리핑 스크립트에서도 나스닥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나스닥이 요 지점에서 이렇게 쭉 반등이 나왔는데 힘이 좀 약하죠. 힘이 좀 약하고 아직까지 꺾이고 있진 않지만은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오늘 밤에 지표 발표 상황에 따라서 이 정도 반등 주고 더 빠질 건지 아니면 이제 반등세를 좀 이어갈 건지 약간 이제 그림 추세로는 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동안 이 구간에서 상당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더 올라와줘야 된다. 여기 이제 11,496포인트 정도, 여기 이제 주요 추세선이죠. 여기 이제 주요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고 상당히 저항도 받았던 굉장히 중요한 맥점 자리이기 때문에 최소 이 자리까지는 좀 올라와줘야 되지 않냐. 그 다음에 좀 꺾이더라도 이런 식의 움직임이 좀 나올 법한데 지표 발표에 따라서 나스닥도 엇갈릴 수가 있고, 일단은 나스닥이 어제 1.5% 반등에는 성공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경기 침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이키가 12% 이상 급등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나이키 제품들 가격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소비 욕구를 자극을 또 하고, 또 월드컵도 있었고 여러 가지 또 스포츠 행사나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또 마케팅을 잘하고 스포츠 스타 기용을 잘하는 나이키이기 때문에 나이키는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이키가 이제 상당히 좀 반등을 쳐주면서 이제 미국 기업들의 약간 이제 반등이 조금 나와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12월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이것도 이제 증시의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가도 조금 이제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물가 인상에 대한 우려가 조금 이제 꺾여지고 있다. 그래서 물가 압력이 지속적으로 좀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가 좀 나왔다. 약간 요런 얘기가 나오면서 증시가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이 정도 반등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상승세로 돌아섰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여전히 이 시장은 이번 반등이 뭐 가짜냐 진짜냐를 놓고 조금 이제 싸우는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말로 향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거래량이 적은데 오늘 나온 이런 나스닥의 1.5% 반등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좀 과장된 움직임일 수도 있다. 그래서 뭐 4분기는 실적이 좋았어도 내년 1분기, 2분기, 3분기, 그러니까 23년에는 기업들 실적이 좀 22년에 비교를 해봤을 때 좀 안 좋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23년에는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 달러 인덱스, 현재 이제 1달러가 1277원인데 뭐 한때 이제 1330원까지 1430원까지 쳤던 달러에 이제 가치가 점점 빠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달러 인덱스가 결국에는 빠져줘야 비트나 나스닥도 반비례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마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달러 인덱스는 좀 잘 빠지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알트들도 여전히 잡코인들 돌림 펌핑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웨이브가 유의를 지금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조금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의 반등이 이제 찐반이냐를 얘기하기는 조금 아직 이른 것 같고 약간의 이제 기술적 반등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제 조금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던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많이 올랐고, 어제 이제 4.7% 오르고 오늘 1.9% 되돌림이 좀 나오고는 있는데 크게 밀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양봉 자리의 절반 정도만 좀 지켜준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21,000원 자리 정도만 좀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 추가 이제 양봉 하나 더 띄우는 이런 구간에 상승 지지 상승 패턴으로 이런 그림이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여전히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해서는 충분히 빠질 만큼 빠진 구간에서 웨이브도 이런 비슷한 자리에서 지금 저렇게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더리움 클래식은 어제 반등세가 좀 들어왔고 좀 눌린다 해도 다시 한번 고점 돌파를 시도하는 이런 움직임이 또 나올 수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 자리에 쌍바닥을 노리고 한번 우리가 타점을 또 잡아볼 수도 있는 그런 차트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도지코인을 이제 좀 볼 때가 됐는데, 어쨌거나 이 트위터에서 사임을 해버렸죠,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어쨌든 이 트위터를 사면서 도지코인 펌핑이 나왔던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트위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경영상의 문제들, 삐걱대는 문제들, 기술자 해고했다가 다시 들어오라는 등, 그 다음에 이제 일론 머스크 CEO 사퇴 투표를 하는 등
이런 약간 이제 엽기적인 행동을 좀 보여주면서 약간 신뢰를 잃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도지코인의 가격도 좀 빠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다만 이 도지코인은 그래도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보면 좀 주무르고 조종하고 어떻게 보면은 또 가장 많은 또 지분도 들고 있고, 핸들, 이 도지코인의 핸들 자체를 일론 머스크가 쥐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자, 이 정도로 빠진 가격대, 어쨌거나 이 도지 같은 경우에는 이 100원 이하에서의 움직임이 매집이 상당히 잘 이루어졌고, 이후에 화끈하게 200원까지 쏘아줬기 때문에 결국에 이 자리까지 들어오게 되는 시점, 100원 언더의 가격대, 100원 이하의 가격대는 또 다른 또 매집 활동이 또 일어날 수가 있는 그런 가격대거든요. 지금 95.9원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100원 이하, 자, 도지코인 100원 이하의 가격대는 조금 우리가 분할로 조금씩 좀 접근해 봤을 때, 물론 한파 더 내리면서 이 당시에 뭐 사실상 60원대까지도 내려갔었지만, 이런 식으로 가도 요 구간에서는 우리가 좀 분할로 매수를 접근해 봤을 때, 뭐 3분할이라든지 4분할로 좀 마음 편하게 이런 식으로 떨어질 때마다 조금 산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한번 줄 수 있는 그런 코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밀렸다라고 하면은 뭐 조금 더 밀리면서 80원에서 70원 자리까지 요런 정도 밀릴 수는 있겠지만, 이후에 다시 한번 매집을 거치고 위로 한번 이제 쏘는 이런 그림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일단 도지가 여기서 좀 너무 많이 빠지고는 있지만, 이 도지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빠지다가도 충분히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코인이 아니겠나,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잡코인들보다는 이런 그래도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든지 도지라든지 알트 중에서도 그래도 조금 그나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을 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마음이 좀 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 거고, 일단 FTX 파산의 이제 주요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알라메다 전 CEO, 바로 이 사람이죠. 캐롤라인 앨리슨, FTX 그 샘 뱅크만 프라이드의 여친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자, 이 사람이 지금 유죄 판결을 7개에 대해서 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최대 110년, 그러니까 평생을 감옥에서 썩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FTX 문제가 지금 이제 대대적으로 좀 본격적인 이제 수사 과정에 좀 들어갔고, 샘 뱅크만도 현재 바하마에서 이제 미국으로 송환이 돼서 이 사람도 이제 최대 115년형까지 또 받을 수가 있는데, 과연 결론이 어떻게 날지 조금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위믹스를 상장 폐지를 시켰던 주범 닥사죠.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이 닥사에서는 그래도 조금 뭐 좋은 얘기 하나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과세에 대해서 좀 유예를 해야 된다, 또 이런 주장을 밝혔고, 지금 상태로 가게 되면은 이제 1월 1일부터 뭐 과세가 시작된다라고 하는데, 열흘도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뭐 아무런 체제도 안 잡혀 있고, 뭐 세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고, 뭐 자진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체계가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를 해야 된다, 또 이런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라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또한 코인베이스 인스티튜셔널이 발행했던 이제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3년 말까지 좀 윈터가 이어질 수 있다, 그런 전망이 나왔는데, 보통 약세장은 18개월 이상 지속이 되는데, 일단 23년 하반기까지 현재 가격 수준이 좀 유지될 수도 있다, 알트 같은 경우에. 자, 그래서 뭐 생태계의 성숙도나 상대적 시장 유동성 등의 이유로 비트랑 이더리움이 좀 더 주목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알트코인의 윈터가 좀 더 비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길어지는 이유는, 사실 비트라든지 이더리움 시장의 대장들이 먼저 위로 가준 다음에 이 구간까지 올라와줘야 이 구간에서 알트들이 이제 돌림 펌핑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비트나 이더가 쭉 가주는 그림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의 어떤 비트가 내년 여름부터 만약에 랠리가 나온다라고 쳤을 때, 알트 같은 경우에는 뒤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비트코인 사이클보다 3에서 6개월 정도가 뒤따라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알트코인 윈터는 조금 23년 연말까지,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그래서 한 뭐 1년 정도, 그 정도도 걸릴 수 있다, 그런 분석이고,
자,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을 채굴 하는데 1비트 채굴 하는데 18,800달러가 들어간다. 근데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16,800달러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비트코인 채굴하면 채굴할수록 지금 적자를 보는 상황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지 않으면 다수의 비트코인 채굴장이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대량의 캡슐레이션이라는 것은 비트코인 하락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채굴자들이 이제 숏을 잡고 던질 때 마지막 하락이 나왔다. 그러니까 채굴자들이까지 팔았을 때가 바닥이라는 지금 분석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채굴 비용 아래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왔고 쉽사리 반등이 나오지 않는 이 시점에서 마지막 하락 파동이 나온다고 하면 과연 채굴자들이 버틸 수가 있을 것이냐. 그때 채굴자들도 이제 다 같이 던질 텐데 그 물량을 누가 받느냐가 관건이겠죠. 채굴자가 이제 숏을 잡고 대량으로 이제 물량을 던졌을 때 그거를 시장에서 누군가가 흡수를 하는 그 가격대가 마지막 바닥 가격대가 되면서 그때 물량을 흡수하는 세력이 이제 비트코인 최대 메이저 큰 손일 수가 있다. 과연 이제 중동 쪽 세력이 될지, 이제 미국 쪽 이제 펀드 자금이 될지, 전통 금융시장이 그걸 받을지, 누가 받을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제 그 시점에서 대량의 손바퀴가 나오면서 바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캡슐레이션 이후에는 또 상승 랠리로 들어가는 이런 흐름이 또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채굴자들이 손들고 나가는 그 시점에서 한 번 더 조금 하락 파동이 나올 수도 있다. 그거를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한 보시는 지표는 이제 미실현 순수익 지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이 미실현 순수익 지표가 이 파란 부분, 이 부분에 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0 밑으로 지금 내려가 있는데 이거는 매도하지 않고 물려있는 물량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 파란색 구간에서 오래 시간을 끌면 끌수록 결국에는 이 구간이 바닥이었다라는 게 이제 과거 패턴에서 나오고, 물론 이 파란색 구간이 과거 이제 심각하게 찍었던 수준까지 아직 안 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누를 수는 있지만, 자, 결국에는 이 파란 구간도 끝나고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이익을 실현하는 그런 과정에 좀 들어갔을 때 지표는 이제 주황색과 빨간색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구간, 이 파란색 구간에 지금 현재 와 있는 게 또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닥이긴 바닥이다 지금도. 다만 이제 바닥의 끝을 확인을 한 번 더 할 것인지 아닌지, 이제 그 정도 구간이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좀 고통스러운 구간인 건 맞습니다. 이 파란색 구간이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구간인 건 맞지만, 이 구간을 좀 잘 이겨낸다라고 하면은 가격 상승이 또 이런 식으로 터지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내년부터는 좀 더 상황이 나아지지 않겠냐, 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보시는 거는 스마트머니 지갑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제 스마트머니라는 거는 이제 가격 변동에 유의미한 행동을 보였거나 상승 하락을 미리 알고 있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던 그런 고래들의 지갑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세력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이 스마트머니 지갑의 움직임을 통해서 얘네들이 지갑에서 현금을 늘리면 시장은 하락장이 왔고, 현금을 사용해서 코인 비중을 높이면 상승장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근데 일단 비트코인의 이 토탈 갭인데 비트 제외한 코인의 시총입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의 가격이랑도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전체 코인들의 시총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구간에서 스마트 머니 지갑들은 코인의 비중을 좀 늘려놨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저점권에서 약간 세력들은 이제 물량을 좀 어느 정도 모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자, 반면에 비트코인 시총이 올라가고 코인들의 시총이 올라가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지점에서는 팔았죠. 스마트 머니들은 팔았다는 겁니다. 얘네들은 고점에 올라가면 팔아요. 이런 식으로 지갑의 물량이 팍팍 줄어드는 게 보이죠. 특히나 이 구간에서 가격이 쭉 올라가는 구간에서 쭉 내려가요, 물량이. 얘네들은 가격이 올라갈 때 다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팔았던 스마트 머니 지갑을 가진 애들이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코인의 물량은 조금씩 늘려가고 있다. 이제 바닥이 왔으니까 좀 모아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3년, 24년, 25년까지도 얘네들은 물량을 쥐고 있다가 가격이 또 쭉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쭉 팔겠죠.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금 이 크립토 윈터 바닥권 움직이지 않는 그런 이제 저점 구간에서는 결국엔 스마트머니 애들이 현재 지금 어느 정도의 좀 매집을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대한 그때그때 나오는 이 비트코인 관련 뉴스들, 소식들, 차트 분석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비트의 움직임이라든지 흐름이라든지 모든 총체적 거시적 경제 환경과 이제 비트코인 차트라든지 이런 걸 다 분석을 통해서 최대한 좀 수익 낼 수 있는
타점을 좀 잡아가면서 어쨌든 뭐 움직임이 많이 나와주면 좋겠지만 또 움직임이 많이 안 나와주는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조금의 인내심을 갖고 또 이제 시장을 대야 되는 그런 시즌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거나 이제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상황은 점점 올해보다는 나아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도 좀 힘을 내시고 단기적으로 조금 뭐 먹어야 될 그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좀 단타도 좀 치면서 그런 식으로 조금 이 구간을 지나가다 보면은 또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구간도 또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한 해를 보냈다. 최악의 한 해를 보낸 게 사실이죠. 사실이고 아직까지도 뭐 유의미한 반등은 안 나오고 있지만 이제 22년이 다 끝났고 23년, 24년, 저는 25년까지 상당 수준의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 시즌에서 우리가 다시 잃었던 돈을 또 복구를 하고 회복을 하는 충분히 그렇게 만회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입장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좀 힘내시고 날씨가 내일 굉장히 춥다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부터 해가지고 오늘이 목요일이고 금토 일요일까지 상당히 좀 춥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몸 따뜻하게 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면서 그렇게 조금 단기 수익 챙기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좀 더 좋은 소식들로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